안녕하세요. 저 쿠키미디어의 김지방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언론계 채용 현황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눈 자리인데요. 여러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다 많이 알고 있는 유수의 언론사들과 함께 또 저희 쿠키미디어도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국민일보의 자회사인데요. 국민일보의 온라인 뉴스팀에서 원래 시작해가지고 16년 전에 독립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스타트업이었던 셈인데요. 지금도 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지금은 온라인 뉴스, 쿠키 뉴스와 함께 케이블 TV 채널이 있고 각종 사업 부서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한 80여 명 되고요. 본사가 80여 명이고 이제 지역 취재 본부까지 합치면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채용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력과 신입을 골고루 채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저희 같은 규모의 언론사들은 사실 경력직 채용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발표에서도 나왔지만은 경력 채용을 많이 우선시하는데 저희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저희가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신입사원 채용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규모가 작아가지고 정기적인 공개 채용은 아직 계획이 없고 수시로 이제 결혼이 생기거나 또 이제 새로운 직원이 더 필요할 때 채용 공고를 내고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신규 채용한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저희 본사 인원의 25%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바뀐 셈이죠. 이 중에서 경력직이 절반이고 신입이 절반이었습니다. 발표하려고 제가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연령대는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다양하고요. 성별로는 남녀가 골고루 있더라고요. 여성이 한 명 더 많았습니다. 학력은 이제 사무 보조직으로 뽑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 졸업 이상이었는데 또 대학교는 뭐 서울 소재대학 서울에 있는 학교나 아니 뭐 해외에서 대학 나온 분도 있었고요. 또 지방 대학 출신도 있고 뭐 다양했습니다. 굉장히. 저희의 채용 절차와 기준은 오늘 주제가 이제 언론사 채용이니까 기자와 PD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력직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부분 언론사가 비슷하겠지만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 기자들이나 PD들은 특징이 저희가 필드에 나가면은 타 언론사, 타사 이제 동료들하고 굉장히 어울릴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업계 두루 평판이라든가 서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분야에서 취재를 잘하고 뭐 기사를 잘 쓰는 기자를 좀 추천받고 이런 식으로 먼저 추천을 받는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발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그 업무 능력은 확인이 되는데 이제 확실한 거죠. 그런데 그 누구의 추천으로 왔다 이런 게 생겨가지고 사내에서 또 적응을 또 두드러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규모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아예 더 큰 규모의 회사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는 추천을 받더라도 그 사람을 포함해서 공개 채용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절차를 좀 거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은 받지만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뭐 추천받은 사람이 우선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보니까 추천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공개 채용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 뽑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천 받는 사람이 더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고 이분은 실무 능력에서는 주변에서 이런 평판이 있구나 하는 정도는 파악하고 이제 경력을 뽑게 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신입 직원의 경우에는 채용 루트가 이제 또 공개 채용하고 인턴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인턴의 경우에는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기자나 PD직 인턴 지원자를 접수받습니다. 대학교에 이제 언론 홍보학과나 영상학과 쪽 학생들 이제 교수님들 추천으로 오게 됩니다. 6개월 가량 이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저희도 이제 회사를 경험하고 학생들도
자신의 이제 실무 적응력이나 이제 회사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기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인턴 제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저희들도 인턴 제도의 문제점 기사를 쓸 때 젊은 사람들이 그냥 뭐 단기간 이제 알바 비슷하게 와가지고 뭐 그냥 노동력만 이렇게 쓰고 버려지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인턴 제도가 그래도 비교적 잘 운영되는 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첫째는 저희는 이제 실무적으로 인턴으로 오는 학생들이 와서 뭐 복사만 하고 뭐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사도 쓰고 실제 취재하고 뭐 제작에도 참여하고 다 하거든요. 뭐 언론사라고 하는 데가 그 업무가 회사 안에서 이렇게 사무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턴 기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죠? 인턴 PD들이 같이 뭐 출연자 섭외하고 뭐 찍고 편집하고 하는 거 다 이제 같이 하니까 그래서 인턴의 입장에서도 실무를 경험하고 하는 게서는 실질적으로 인턴 제도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채용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턴 과정에서 잘 하면은 채용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절반 이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인턴들이 또 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든지 뭐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우리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회사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인턴 제도가 좀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게 좀 더 언론계의 경우에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 실무 능력이고요. 실무 능력은 뭐 기사 작성은 물론이고 아까 얘기하신 뭐 문제의식이라든지 뭐 취재력 뭐 이런 것. 두 번째는 이제 협업 능력입니다.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동료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저희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직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가 뭐 그런 사회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두 가지가 중요한 점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재상은 좋은 컨텐츠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텍스트 기사나 영상, 사진 또 저희가 하는 행사 등 다양한 형태로 매일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사실은 영리가 앞서게 되면은 요즘 뭐 저기 언론사들이 막 욕 먹는 이유가 언론사들의 이익이나 뭐 계산을 먼저 너무 앞세운 기사들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앞서게 되면은 이게 또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회사에서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리적인 목적보다는 사회적 역할이 더 강조되는 것이 이제 언론사의 특성이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를 만들겠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겠다 하는 사명감이랄까요? 그런 이제 동기가 있지 않으면 이 언론사에서는 뭐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런 점이 부족하면은 같이 장기적으로 일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또 그런 사람들은 언론사에 왔다가도 다시 기업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사명감 또 그걸 위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태도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언론을 향한 사명감,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또 소외된 이들을 향한 애정,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겠죠. 학벌이나 스펙은 뭐 중요하지 않다고 어느 회사든지 다 공식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저희는 실제로 학력이 다양합니다. 저희 회사 간부들 중에는 방통대 출신도 계십니다. 뭐 지방대 출신도 뭐 아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면접 과정에서 저희는 블라인드 면접은 아니고요. 다 이력서에 학력을 다 기재하는데 면접관에 따라서 뭐 자의적인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은 있는데 반대로 뭐 지방대 출신이라거나 뭐 고졸 등의 학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력이 뛰어나면은 그런 게 더 메리트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작년에 면접 과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언론계 다시 대학으로 가셔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시고 언론계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력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뭔가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언론계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예.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뭐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기 뽑고 있고요. 또 채용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무 능력과 협업 능력 합쳐가지고 직무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뭐 이게 참 어렵잖아요. 면접이나 서류만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필기만 가지고. 요즘에는 저희가 선발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기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뭐 대학 때 신문사 기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언론사에서 인턴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기사를 썼다든지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또 PD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만든 영상 요즘 유튜브가 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제출받고 디자이너는 뭐 디자인한 것들 제출받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거기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본인이 이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해왔는지 또 센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많이 판가름이 나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일단 서류 할 때는 많이 이렇게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이렇게 프로처럼 뭐 잘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그 뽑을 때 경력이든 신입이든 뽑을 때는 그에 이제 걸맞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걸 저희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추어적이더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문제의식이나 센스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겁니다. 또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면접하면서 같이 파악을 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제로 채용을 해도 실무 능력이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제공하고 또 자신의 장점과 단점 평가를 좀 더 꼼꼼하게 하는 쪽으로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뭐 작은 회사여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오늘 포럼에서 또 다른 회사들의 사례와 또 교육의 보험 비롯해서 많은 분들 목소리 듣고 더 좋은 채용 절차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